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고 선생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피해야 할 두 가지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유인경 작가님, 예전에 기자로 활동하셨죠? 네,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되게 이분은 말씀을 잘하시고 그리고 책을 많이 읽으셔서 되게 그 인생 통찰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깨달음들을 일상에 녹여서 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분도 이제 나이가 60이 넘으니까 인생을 살아온 것에 대한 그런 뒤돌아봄과 그리고 지금까지의 본인이 잘한 것, 못한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느낀 그런 깨달음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좀 공감 가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우리가 말버릇을 좀 바꿔야 된다. 예전에 했던 그 말버릇을 생각해 보면 무조건 좀 부정적인 거, 비판하는 거, 남을 좀 탓을 하는 거, 뭔가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에 집중하면서 왜 안 되지, 누구 때문에 안 돼, 이런 식의 그런 부정, 비판, 불만을 많이 표현을 했다라면, 네, 지금은 이제 60이 넘은 지금은 다행이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인생을 좀 바꾸고 좀 뭔가 편하게 살려면 마음이 편안하게 살려면 말투를 그리고 표정을 말투가 바뀌면 표정도 바뀌겠죠.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저도 좀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우리가 되게 힘들어하고 뭔가 대단한 기술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자꾸 방법을 찾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간관계는 기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집중하면 당연히 그 진심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오래가지 않겠죠. 그래서 만나는 순간 상대방에게 좀 집중하고 진심을 다하면은 진심으로서 이 사람을 대하면은 사람 이상 당연히 그것을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좀 인간관계에서는 특별한 기술보다는 이렇게 진심 어린 그런 소통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 내 맘 같지가 않으니까 힘듦이 있죠. 자, 그래서 습관을 좀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좀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되면 어때요? 이게 실망을 하게 되죠. 내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대를 한 이만큼 했는데 그만큼 올라가지 못하면 내 기대치만큼 결과가 나오지 못하면 당연히 실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정말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모님이 그렇죠, 그죠? 지원해주거나 지지해주거나 이것은 엄마 아빠만이 해줄 수 있는 건데 세상에 엄마가 해주듯이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내 기대는 이만큼인데 내가 하는 것은 생각 안 하고 그것만 바란다라면 자꾸 실망만 쌓여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불만이 또 쌓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역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그러한데 그럼 나 또한 상대방에게 그렇게 행동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당연히 아니겠죠. 사람은 자기 위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서로가 어떻게 하는 게 계산하는 게 다르다라는 거죠. 셈법이 다른 거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기준,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100% 서로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생각 자체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그 성향이라고 그냥 인정해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향이라 생각하면 되게 우리가 예민한 사람, 까칠한 사람 이런 사람들 사실 대하는 게 힘들고 싫죠. 그렇지만 좀 달리 보면 내가 속한 그룹에서 또 이런 사람이 있다라면 또 이런 사람들은 되게 예리하게 뭔가를 관찰하고 또 말해주기 때문에 때로는 또 단호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야 그건 이래서 아니야 그렇게 하면 힘들어 뭐 이렇게 싫은 말도 해주는 사람이 사실은 필요하죠.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주위에
가끔은 이런 사람도 있어야지, 내 자신을 비판해주는 사람도 있어야지, 그런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만 둘러싸여 있으면 나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좋은 면을 바라보면 충분히 까칠한 사람도 좋은 쪽 장점을 보면은 나에게 도움될 수 있고 서로가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지레짐작하지 말자. 저 이것도 되게 공감이 갔어요. 나에게 실망했다라는 거. 저 이렇게 뭔가 전화를 했는데 연락을 빨리 안 해주면은, 나에게 실망했나? 뭔가 이렇게 스스로 그냥 이렇게, 내가 그냥 짐작하는 것이죠. 사실이 아닌데.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나는 좀 불필요한 존재인가 봐. 뭐, 내지는 저 사람한테 나는 도움이 안 되는가 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함으로써 결국은 자기 자신을 더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요청하면, 그러니까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덜어줘도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요청,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는데 막 해주려고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부작용이 생기죠. 그리고 또 나는 이만큼 해줬는데 또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상대방이 너무 고마워할 거야.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대방은 원하지 않는 건데 지금 해준 것인데 나랑 입장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중요한 자식관계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관계는 무한 우리가 베풀고 다 해주고 싶죠. 그런데 이렇게 해주고 싶은 순간 정말 안타까워서 빨리 이것을 해결해주고 싶은 그런 순간을 좀 꾹꾹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지원해주고 싶은 순간 돈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있습니다. 부모로서. 그런데 이 힘듦을 스스로 경험해봐야지 자식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마음이 아프죠. 지켜보면. 근데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식을 내가 계속 끼고 살 수 없듯이 우리도 마찬가지고 스스로 부부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저는 부부도 일정 부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뭐 평생을 같이 살 수는 없기 때문에 혼자 남았을 때 또 인생을 또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청하기 전에 나서서 너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이것을 좀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평화로운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내 마음의 평화도 올 수 있고 또 전반적인 분위기 내지는 관계에서도 평화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것도 참 좋았어요. 말투를 좀 바꾸라는 것이죠. 이분도 이제 60이 지나가고 나니까 이렇게 말투를 좀 바꾸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무엇이든 작은 것에도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만나죠. 인생을 살면서. 근데 다행이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 말을 그냥 습관처럼 외치다 보니까 인생이 그냥 즐거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행복해지고 작은 것에 행복하고 그리고 이렇게 다행이다라는 그런 긍정의 말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본인의 그 표정이 바뀌겠죠. 표정이 되게 평화로운 상태니까 마음이 편안하니까 당연히 표정도 밝은 표정이 나오고 웃음 짓는 표정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바뀌어져야지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살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심각하다 해서 우리가 문제가 빨리 해결되거나 변화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인생은 결국은 누구든 다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뭐 우리가 그 외모든 뭐든 뛰어난 능력이든 뛰어난 사람이라도 결국은 늙어가는 것은 똑같고 그 다음에 죽음으로 가는 것은 모두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왕 이제는 남은 인생을 좀 더 편안하게 즐겁게 설레임으로 살려면 이런 마인드를 좀 장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는 동안 젊을 때는 자신에게 되게 좀 이렇게 너그럽지 못하고 내 자신을 좀 채찍하면서 이렇게 살았다면 나이 들어갈수록 남에게도 좀 간대해주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조금은 간대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괜찮다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좀 감탄사를 좀 많이 연발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은 크다란
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에서 오늘 하나의 작은 것의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이 행복, 이 짜릿짜릿한 행복을 좀 더 느끼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탄사가 나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 호르몬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본인을 행복하게 하는 거죠. 내가 행복하면 내 주변이 행복하고 내 좋은 에너지가 옆에 사람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를 더 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이 사람과 얘기하고 싶고 이 사람과 밥 먹고 싶고 이 사람을 만날 때는 기분이 좋아지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사는데 감탄하는 이 감사, 감동, 감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훈련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셀프로 교육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즐겁게 사는 방법. 인생을 좀 즐겁게 사는 방법. 여러분 제가 영상에서 일기쓰기 참 말 많이 하는데 모든 분들이 또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요. 저는 제가 해보니까 또 당연히 좋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기를 쓸 때도 예전에는 이분이 잔뜩 불만을 기록하니까 막 짜증나는 거 힘든 것만 기록하니까 그 상대방을 계속 죽이는 말만 했다라면 현재는 그냥 이렇게 다행이다 라는 마인드로 사니까 감사 또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되게 기분이 좋았다 이런 것들을 기록하다 보니까 결국은 살리는 것으로 예전에는 죽이는 것이었다라면 이런 것으로 글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성찰이잖아 일기는. 쓰다 보니까 예전에는 내가 별로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내 스스로 난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네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록하는 거니까 로그 테라피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은 나를 좀 돌아보면서 이런 마인드로 살면서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5명만 내 주변에 있다고 해도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나에게는 몇 명이나 있을까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결국 우리가 좀 더 즐겁게 인생을 사는 방법이죠. 그리고 좀 더 우리가 늙어가지만 자연적으로 그 늙음에 좀 더 유연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막 불만하고 징징거리지 말고 일상을 좀 호기심을 갖고 살아보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책을 읽고 공부하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과 좀 또 내가 모르는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 또 새로운 호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삶이 즐겁고 또 호기심 그 자체가 우리를 즐겁게 한다라는 것이죠. 행복 호르몬이 나오겠죠.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다행이다 이 말을 좀 더 많이 하시고 상대방이 이럴 거야 라고 지레 짐작하지 말고 그리고 요청할 때 좀 도와주시고 인간관계는 결국은 혼자가 아닌 합창 그러니까 상대방과 내가 같이 우리가 노래하는 듀엣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결국 우리의 표정에서 그런 행복함이 편안함이 드러나죠. 그래서 좀 평화로운 감정을 좀 가지면 결국 표정에서도 그렇게 드러나겠죠. 그래서 장착해야 될 거는 감사와 감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도 불행이 분명히 있었겠죠. 누구나 다. 그건 트라우마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그것을 내가 다르게 해석하면 결국 그것도 나의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고 또 지혜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인간관계를 이루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편안해지면 내 주변의 모든 관계가 편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는 참 좋은 말들이 정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좋은 말들이 너무 많아서 모두 다 받아줬고 싶을 정도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인간관계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